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예서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어머님들 뵙고 이렇게 뵈야 좀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네,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영상으로라도요, 이제 앞으로의 수업 방향과, 그 다음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수학 1등급을 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해온 내용들을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 강의를 진행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네, 수능을 20년 정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이쯤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아낌없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원으로 혹은 또 저 개인으로 상담 요청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있으세요.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수능이 시험이 치러졌고 이제 그리고 그 결과들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문과 어머님들께서는 좀 불안한 마음에, 특히 수학 과목에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상담 요청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수능에서 문과는 정말 불리한가라는 거. 일단 이번에 제도 겨울방학 때 이제 캠프로 만난 친구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 자체도 현역인 친구들, 현 고3 친구들은 수능으로는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시험만 이렇게 딱 놓고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꼭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내 수학 경시대회 혹은 뭐 조금 큰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시험들을 보면 사실 수학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이가 수학적 머리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서 준비를 해주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수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동안 너무 내신 준비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재수생과 경쟁하는 수능 시험에 좀 자신감을 좀 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다 요즘 또 막 기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적분 선택자들이 이제 문과까지도 지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경영이나 경제는 4, 50%가 이과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저한테 이런 상담도 해주셨어요. 아이가 확통 선택인데 차라리 그럼 그냥 미적분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를 이과 쪽으로 바꾸는다는 얘기시냐? 근데 그건 또 아니시다. 이과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뭐, 원투도 그렇고 사실 아직 다 부족한데, 어차피 부족할 거면 그냥 이과 시험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대학을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뭐, 얘기를 드리면, 확통을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적을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는 괜찮아요. 그러나 확통을 준비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미적으로 바꾼다? 그건 조금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제경영학과로 대학을 높여가는 이과 아이들도 이과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과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을 높여서 경영학과를 갔다라는 게 분명 아니기 때문에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확통해서 지금 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비추천드립니다. 일단 공부량이 많고요. 공부량 자체가 확통보다는 미적분이 한 3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원, 수투 힘들어하는 확통 선택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미적분은 수투가 잡혀있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게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진짜 수능에서 이 문과는 정말 불리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수시에서 문과 친구들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 등급을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올해도 그 얘기하죠. 1등급에서 거의 한 10%가량만이 문과 친구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나형 나눠서 시험을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현재 문과 친구들 한 1, 2등급 대 친구들까지도 옛날 분리했었던 시험에서는 1등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수시에서 최저 맞출 때 수학을 이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경제 경영학과가 아니라 정말 순수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를 하는 친구들, 수학을 안 하는 친구들, 또 수시만 보려고 아예 수학을 손 놓고 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요. 수학을 끝까지 정시까지 끌고 간 친구들 중에 등급대가 수학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나와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험이 치러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정시까지도 끌고 가는 친구들이 수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확실히 문과 기준으로 수능날 선생님 저 시험 잘 봤어요라고 오는 연락이 작년에 보니까 확실히 줄긴 줄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문과에서 등급대를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의 연락은 지금 더 많이 와요. 수능 때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 정시 마지막 이게 발표 추가 합격들도 막 나고 있잖아요. 아이들 하는 얘기가 수능 때는 이제 보통 저한테 연락할 때 그래도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왔다. 근데 이제 점수는 뭐 1등급이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연락들이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오히려 수학 덕분에 이 학교 정시를 쓸 수 있었고 수학 덕분에 붙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문과 친구들의 연락이 오히려 지금 요 시기에 가장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수시 내시 다 챙기는 거 말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저희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도와줄 테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좀 끝까지 수학 들고 우리 아이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수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것이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보면 특히 우리 문과 친구들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과외도 하고 열심히 공부시킨 것 같은데 점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상황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수학은요. 다른 과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아이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푸는 풀이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 수학은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많은 문과 친구들이 약간 국어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도 뭔가 앉아서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풀이를 받아 적으면서 그걸 본인이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 풀이를 받아쓰기를 하고 나중에 혼자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어떻게 온전히 이거는 내가 수학을 못해서 그렇구나. 나는 수학 유전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혹시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혹시 우리 아이가 그 학원에 가서 계속 뭔가 필기 수학도 국어처럼 아니면 사회탐구처럼 필기만 해갖고 오는 거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 점수 어머님들께 받아오잖아요. 이렇게 성적표들을. 그러면 다들 다 맞았다. 한 개 틀렸다. 두 개 틀렸다. 사실 우리는 점수에 그 결과에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테스트 결과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는데 보면 다들 뭐 10점에 8점 받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애들이 몇 점 맞았고 평균은 몇 점이고 내 아이가 요거보다 높다 낮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 보면 똑같이 6점, 똑같이 뭐 4개를 틀리더라도 알고 틀리는 아이가 있고 모르고 틀리는 아이가 있어요.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맞는 아이가 있고 그냥 모르고 맞는 아이가 있어요. 특히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신 시험 범위는 좁잖아요. 근데 그 좁은 범위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모르게 그 풀이 방법들이 암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몰라요. 원리고 뭐 개념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도 줄줄줄줄 풀어서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100%안 나올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준킬러나 킬러 문제의 난이도들이 조금씩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맨날 보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개념만 제대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쓸 줄 아는지 그 방법만 터득해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연습은 문제는 많이 푼 것 같은데 점수로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문제, 맞춤 문제들도 제대로 알고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거는 약간 이런 좀 태도의 문제인데 특히 문과 친구들은 나는 수학이 약해,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을 받는, 2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사실은 조금만 잡으면 충분히 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본인이 문과라는 것에 대한 본인이 수학이 조금 싫어서 문과로 왔다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면서 자신감이 되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막 이과 최상위권 수업 같은 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아이들이 움츠러들게 돼요. 이게 이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은 보자마자 풀이가 보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도 접근해보고 이거 관련 공식도 써보고 자꾸 무언가 시도를 하면서 그 다음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수학 항상 어려워. 나는 자신감이 없어. 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얼어버려요.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점수를 낼 포인트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 수준의 막 어려운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도 가르쳐주는 막 최상위권 수업에 혹시 들어가 있어서 아이가 잘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눅 들어 있지 않은지 자신감이 떨어져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야 사실은요. 제가 이제 강의를 수능 강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정도 진행을 해왔으니까 강의 부분 아유 자신 있죠. 컨텐츠 제가 지금 이걸 매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또 연구실 서울대 수학과 졸업 연구실 선생님들 다 계셔가지고 계속 아이들 과제들도 문제도 제작하고 모의고사도 제작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런 것들은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강의를 훌륭히 잘하고 좋은 문제들을 주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1년 동안 계속 자신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수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3월 달부터 진행하는 저희 정규반 수업은요. 일단 확률과 통계 일요일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확률과 통계 수업 진행이 돼요. 자, 확률과 통계 수업은 아마 이제 방학 때 다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같은 게 보면 처음에 기본 공부하면 여기 순열 나와 있고 조합 나와 있고 순열 나와 있으면 순열 문제들 막 풀고 조합 나와 있으면 조합 문제들 막 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는 뭔가 그렇게 섹션을 나눠놓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순열을 쓰고 언제 조합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에 좀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 아예 수학 잘하는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야 공식 하나만 던져줘도 지들이 알아서 답 나올 때까지 그거 다 하죠. 근데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들로 이렇게 접근하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수능 실전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수업 중 특징이 내신도 같이 지도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일반 3학년 내신 시험에서 분명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 커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시까지도 아이들 수학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수 1, 2, 네, 정규반 수업 진행이 되는데 아마 방학 때 수 1, 2를 그래도 한 바퀴씩 거의 또 다들 복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4점짜리 기출문항, 시중에 기출문제지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수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아이들 완벽하게 다 내 걸로 못 만듭니다. 그 4천 문제 되는 걸 저도 머릿속에 다 못 넣겠어요. 그거를 1년 안에 어떻게 다 넣어요. 저는 지금 그래도 계속 오랫동안 매년 보아오니까 어느 정도 맥락이 다 들어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기출 문제들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만 요건 엄선 제가 직접 합니다.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지만 강의를 20년 한 사람은 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기출 문제에서도 꼭 봐야 되는 것들 효율성 있게 뽑아가지고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반복을 시켜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만 공부하면 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수학만 할 수 있다면 4천 문제를 제가 반복을 시킬 텐데 우리 아이들 그럴 수가 없어요. 문과가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큰 이점이지만 문과가 수학만 잘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정말 해야 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직접 엄선해서 요 문제들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가장 큰 장점이 쉽게 설명해요.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굳이 어려운 말로 막 수학적 용어 쓰면서 돌려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과 친구들한테는 가장 사실 수업이 이해도가 높아지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근데 쉽게 설명한다는 게 쉬운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22번 같은 킬러 문제도 제가 요거를 나눠가면서 아이들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똑같은 킬러 문제들을 여러 선생님 걸 비교해봐도 선생님 하는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단 이해가 돼야 복습을 하든 문제를 풀든 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 진행해 오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많이 낮춰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요 기출 분석도 그동안 다른 어디서 했다 하더라도요. 그동안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하고 뭐 과제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요즘 다 그냥 뭐 베이직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 첫 번째는 저는 소통형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소통형 강의는 뭐냐면은요. 아이들 과제는 집에서 문제 풀어오고 숙제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시간을 조금씩 주고 아이들한테 직접 문제를 풀라고 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문제 풀라고 하면서 제가 이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앉아 있지 않습니다. 풀라고 하고요.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문제 푸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맞더라도 제대로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문제 푸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 생각하는 것의 차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요. 가지각색으로 다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이 한 3-4가지 유형들로 다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주고 직접 여기서 아이들이 한 실수들을 바로 짚어가면서 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지를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들었을 때
본인들이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명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의 다 온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 맞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슬쩍 가서 손을 내밀어요. 같이 하이파이브 해가면서 내가 이제 수학 문제를 좀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좀 자신감도 제가 옆에서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만 하거든요. 예, 학원에만 있어요. 그리고 학원 간에 이동할 때도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걷는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거 갤럭시 워치 이거를 이제 차고 수업 진행하니까. 근데 많이 돌아다니는 날은 하도 아이들 이 문제 푸는 걸 직접 보러 다녀갖고 어떤 날은 수업만 했는데도 만보가 찍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다른 게 관심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관심을 주는 만큼 분명히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확통 내신 대비 진행이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수능 강좌들이 내신 때 되면 휴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통 수업 이렇게 내신과 연관되어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3학년 내신은 수능하고도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을 옆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챙기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확통 내신 대비 진행하고요. 원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직전 대비까지도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클리닉인데요. 특히 우리 수학이 부족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 1회 수업 그냥 저는 그래도 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캐치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만으로 절대 수학 점수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클리닉 수업을 좀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어요.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리닉 수업은 다 수학을 전공하신 대학생 선생님들 아니고요. 전문 막 과외도 하시고 학원 출강도 하시는 전문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 과제 어머님들 학원 보내시면 아이들 과제 뭐 80%입니다. 뭐 B등급입니다. 이렇게 문자 날라오잖아요. 그 결과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못한 나머지 20%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클리닉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과제 부족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개별로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옆에서 놓고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또 학원 일정들이 좀 다 달라서 제가 주중 클리닉과 주말 클리닉 나눠서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게 또 수학만 잡으면 되는 친구들은 다 나와도 되게 좀 이렇게 넓게 좀 공개를 해놓고 수업뿐만이 아니라 개별 관리까지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것만 봐더라도 사실 굉장히 관리가 꼼꼼하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텐데요. 근데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들 이제 어떤 날을 보면 좀 계속 잘 하던 친구가 어떤 날은 점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아이의 이 시험지를 분석해서 계산 실수가 몇 문제였고 기본이 모르는 게 몇 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 궁금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다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이주영 선생님한테 맡기기만 해도 너무 마음 편하게 아이 점수 오르는 걸 어머님들은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니까요.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는 우리 아이들 마지막에 제가 항상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하던 얘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 고3 친구들이 또 코로나 직격탄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은 2, 3등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보면 2, 3등급이 아닌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다 가면 진짜 이거 등급 뚝뚝 그냥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뚝뚝 떨어지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이게 또 어머님들이 먼저 또 나도 수학이 어려웠는데 우리 애도 마찬가지지 뭐 선생님 제 자식인데요. 이러시면서 어머님들부터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포기하시면 아이들은 더 쉽게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수능 1등급 중요하죠. 어느 대학 갔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학이 가장 약한 내가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열심히 해서 제일 약했던 과목을, 그쵸, 이게 1등을 만들었다라는 거. 내가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 그 성취감.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은 대학을 넘어서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자신감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1년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갔을 때 큰 자신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아이들한테 계속 하거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제가 한번 열심히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또 연락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